김종보와 이 부대가 진행하는 정부 비공식 팟캐스트 광화문 필통. 한반도와 그 부속도시에 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서 이 팟캐스트가 시작되기만을 합수고대하셨던 해외 동포 여러분, 드디어 광화문 필통이 오늘 문을 엽니다. 오늘 광화문 필통은 첫 방송입니다만은 첫 방송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김정보님? 근데 왜 비공식 팟캐스트인 거죠? 공식 팟캐스트는 백태현 대변인 계시잖아요. 네. 백태현 대변인이 공식이고, 왜냐하면 백태현 대변인께서는 늘 공무원, 늘 공이시거든요. 저는 가끔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이니까 제가 공식은 참아 못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비공식입니다. 근데 네. 우리 이 부대는 늘공 아니세요? 네, 늘공 맞습니다. 늘공인데 네. 왜 비공식계까지 끼어드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뻗어놓은 보릿자루 역할을 잘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과 비공식을 넘나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군요. 네. 그 광화문 필통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죠. 광화문 필통이라고 왜 이름 지었어요? 글쎄요, 필통, 반드시 통일하자,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 그런 뜻 아닐까요? 저는 필통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혹시 필통 가지고 계세요? 필통 요즘 안 가지고 다니죠. 저는 제 가방 속에 필통이 있습니다. 전 필통 속에서 뭔가를 제가 기억에 남길 일들을 기록해야 될 때 저는 필통 속에서 펜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서 필통은 내가 뭔가를 기록해야 될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필이 오는 통입니다. 네. 필통 너무 익숙하고 우리 초등학교 때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녔던 거잖아요. 편하게, 통일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고 친숙하게 다가가고 그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광화문 필통이 되도록 김정보가 노력하실 거죠? 야,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다고 그러더니 그냥 제 업무 영역까지 지금 와,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이 광화문 필통 성공이 벌써 보입니다. 근데 왜 광화문인가요? 광화문이요, 지금 우리가 이 촬영하고 있는 것도 광화문 근처고 또 통일부도 광화문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광화문 하면 우리의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촛불혁명이 생각이 납니다. 촛불혁명의 시발지였던 광화문이고 통일의 물결, 통일문화운동의 물결, 어떤 그런 흐름도 광화문에서부터 시작돼서 한반도 리스토퍼스면 하는 마음에서 광화문 필통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광화문 필통, 하여튼 필이 참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광화문 필통 오늘 첫 문을 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화문 필통을 통해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것들 광화문 필통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대 지금 시작이 굉장히 제가 보니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의 기대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첫 주제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입니다. 이제 패럴림픽에 참가했던 북한 선수단들도 돌아갔고요. 패럴림픽도 이제 곧 막을 내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날이 엄청 춥습니다. 아유, 많이도 고생하셨죠. 선수들도 고생하고 상황실에 있었던 우리 직원들도 너무 많이 고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조차도 춥다고 할 정도로 추웠죠. 이번 겨울이. 그 모진 추위 속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안전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통일부 직원들이 가정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가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이 광화문 필통에서 이 자리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분들의 강추를 받아가지고 지나은 사무관님을 모셨습니다. 지나은 사무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일부 평화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진아은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나은 사무관님은 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추천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북한 응원단 200여 명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또 기자단과 같은 숙소에서 인제 스테디움이라는 숙소에서 한 달 좀 안 되는 기간을 같이 붙어 있으면서 이제 그분들의 모습을 좀 가까이서 봤던 걸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진아은 사무관님 엄청 미인이신데요. 이거 미인 아니에요? 진아은 사무관님은 평창 올림픽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평창은 나에게 무엇이다 또는 뭐가 생각나나요? 평창은 저에게
작은 통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조금 식상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제가 통일부에 근무한 지 이제 올해로 3년 차인데 그동안 이렇게 북한 이제 사람들을 가까이서 볼 기회도 없었고 이런 교류 협력의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 근무를 하면서도 이제 이런 실감나는 현장에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통일이 되면 이런 점은 정말 좋겠다. 이제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거를 몸소 느낄 수 있어서 저에게 이번 경험은 작은 통일을 느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와, 이 진하은 사무관님 이제 고정하셔야겠어요. 아,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 부대는 평창하면은 네. 뭐가 떠오르십니까? 나에게 평창은 뭐가? 나에게 평창은 저는 그냥 마스코트인 반답이랑 수호랑이 떠오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 인형을 선물했을 때 무지 좋아했었거든요. 그렇구나. 자,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평창 동계올림픽 자체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위를 세계에 이렇게 떨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한 해만 생각하더라도 한반도에서 4월 위기설이다, 네. 전쟁 위기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긴장이 많이 고조됐었죠. 그렇죠. 그런데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반도가 평화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우리 정부가 세계의 평화를 한반도에서부터 이렇게 싹 틔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국력을 가지는 그런 정부다는 것들을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널리 알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평창올림픽의 개최를 통해 가지고 굉장한 어떤 자긍심 같은 것들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떤 역사적인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평창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포스트 평창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포스트 평창이라는 그 말 속에는 평창 이후에 걱정거리가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이상 뛰어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평창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포스트 평창이 아니라 비욘드 평창. 좋은 워딩인 것 같습니다. 비욘드 평창. 네. 평창을 넘어서서. 예, 네. 통일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비욘드 평창이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말들을 해왔습니다. 진짜 이제 포스트 평창이 아닌 비욘드 평창. 그래서 평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멀리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번영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욘드 평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 지 사무관님 네. 인제에 계시면서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굉장히 안전한 올림픽으로 개최했다는 자부심이 있는데 인제에 계시면서 뭐 불안했어요? 테러 위험 느끼셨어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계속됐다면은 그러면 그런 편안하게 불안감 없이 테러 위험 없이 이렇게 평창올림픽을 치르는 게 가능했을까요?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평창올림픽이 다른 한편으로 평화올림픽이라 했지만 안전올림픽이었다. 그렇죠. 안전 올림픽이 되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평창올림픽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우리 결국은 우리 공력이고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과 성원이 그 원동력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광화문 필통을 대표해가지고 네.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성원을 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 상황실에서 북한 선수단, 응원단 이렇게 뒷모습 보면서 그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네. 국민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전달드리겠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막 왔을 때 북한 선수들도 또는 북한 응원들도 좀 뻘쭘했을 것 같고 우리도 조금 서먹서먹하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응원단, 예술단 오기 전에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어 있었던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먼저 방남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서로 서먹서먹한 사이였다고 해요. 일단 서로 용어 차이가 너무 많아서 훈련할 때 뭐 북한 선수들은 연락하라 이러는데 우리 쪽 선수들은 그게 패스라는 의미인지를 몰라서 이제 그 코치진들이 용어집까지 따로 만들어서 훈련을 할 정도로 재밌네요. 예,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는데 또 비슷한 나이 또래고 다들 여자 선수들이다 보니까 금세 정이 들어서 나중에는 뭐 언니 동생 호칭 정리도 하고 패스 말고 다른 용어는 없어요?
뭐 다른 용어 상당히 많은데 슛하다를 네, 쳐넣기. 네. 참 다르네요. 네, 그리고 문지기라고 네. 골리를 예, 문지기라고 표현하고 상당히 용어가 많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북한 코치가 연락하라 그러니까 남한 선수들 중에서 휴대전화 꺼내는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호칭 정리를 할 때 북한은 우리랑 다르게 만나이를 쓴다고 합니다. 네. 만나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언니 동생 정하면서 생년으로 이제 서열을 정리하고 인증까지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또 굉장히 친해져서 생일 파티도 해주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워크가 좋아지니까 경기 실력도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일취월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일 파티 할 때 생일 축하 노래도 불렀다면서요? 예,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는데 사실 북한은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가 네. 없어서 자기 자체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뭐 그렇게 했다는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너무 헤어지는 순간에는 정말 많이 울고 서로 뭐 롤링페이퍼 같은 편지랑 이런 것도 교환을 하면서 이제 이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북한 선수들이 또는 응원단 그런 이제 우리 남한에 와서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 음식은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이 뭐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음식 같은 게 있었나요? 일단 선수단들은 운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굉장히 잘 드신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제가 같이 숙소를 썼던 응원단의 경우에는 이제 저는 사실 또래 여성들이다 보니까 몸매 관리하고 하느라고 잘 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이제 버스를 같이 타고 이동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식사 대신에 햄버거를 나눠줬었거든요. 그랬더니 북한에도 고기겹빵이라고 이런 게 있다고 고기겹빵이라고요? 하면서 네. 뭐 맛있게 먹고 저희랑 크게 다를 바가 없이 한국 음식도 다 맛있게 먹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빵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달달한 음식, 소녀들이다 보니까. 네. 그 인제에 한 달 가까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제에 가지 않는 서울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 중에는 인제에서 계시는 분들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저희들 반농담으로 그렇게 염려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설날도 반납하면서 우리가 상하실도 맞습니다. 이랬잖아요. 이번에 북한 응원단이 200명이 넘게 왔잖아요. 예. 근데 참 예쁘고 사랑도 곱게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옆에서 보니까 어떠셨어요? 그 응원단 단원들이 전부 손가방을 하나씩 메고 다니는데 거기 이제 화장품 같은 것들을 갖고 다니면서 이동 중이나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는 화장도 계속 고치고 꾸미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까지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작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 참석하여서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휴전 결의안은 작년 11월 13일 날 유엔 회원국 전원이 네. 동의를 해서 완전히 지금 찬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북한도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평화올림픽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과거에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을 할 때도 선수단과 응원단이 안전하게 경기를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번에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올림픽의 역사적 의미들을 가장 현대적인 측면에서 잘 구현해낸 그렇죠. 구현해내는 평창올림픽. 그렇죠. 네. 그래서 올림픽의 정신이 또 이 평창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가장 잘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또 평창 또 인제 여기서 우리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진사모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세계사에서 핑퐁 외교라는 이야기들을 그동안에 많이 듣고 배워왔습니다. 네. 핑퐁 외교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탁구라는 스포츠 교류를 통해 가지고 대땅뜨로 갔던 그래서 너무나 오랜만에 들어본 네, 단어였죠. 네. 예,
그런 굉장히 세계사의 기록으로 남을 만한 외교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바로 핑퐁 외교입니다. 근데 이번에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세계사에 스포츠와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이런 새로운 기록을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포스트 평창, 비욘드 평창을 이야기하고 네. 있지만은 평창올림픽은 진행형입니다. 그런가요? 아직도 ING인가요? ING죠. 예. 이제 패럴림픽 며칠 안 남았습니다. 폐막식이 이제 일요일날 폐막식이죠. 예. 마지막 폐막식도 지난 동계올림픽의 개막식이나 폐막식처럼 세계인들이 감동을 할 수 있게 잘 진행되도록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성원을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팟캐스트 저희들이 처음 했습니다.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청취자 여러분들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저희들은 이번 첫 번째지만은 앞으로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보다 더 친근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오늘 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잘 돌이켜보면서 부족한 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일부 공식 브리핑에서 볼 수 없었던 통일부 이면의 그 속달들을 재미있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성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